이게 그날 사고 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의뢰인은 제작진을 보자마자 사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뢰인이 출퇴근할 때마다 지난다는 동네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저기 차가 서 있네요. 이거 의뢰차가 서지부터 계속 갑니다. 아이고. 예, 그날이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많이 추워서 얼었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고 또 만약 그 차가 없었으면 저는 미끄러져도 그냥 쭉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차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미끄러워서 소용이 없었답니다. 또 좌우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피할 공간도 없었고요.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두 대만 부딪힌 게 아니랍니다. 저랑 접촉한 차 2대가 있고 그 차가 또 주차된 차를 2대를 또 접촉을 했어요. 제 과실이 8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방송에 제보를 하게 된 거죠.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80, 이 앞에 서 있던 차가 20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의뢰인은 내가 아무리 멈추려도 차가 안 쓰는데 보고 어떡하는 얘기냐. 최소한 여기 서 있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얼어 있으면 천천히 가야죠. 엉금엉금 가듯이 만약에 어떤 차가 나타날 수도 보행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했었어야죠. 차가 미끄러졌다는 건 내가 조심하지 못한 거죠. 불법 주차돼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때 과실 비율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에게 방해가 됐으면 10% 정도 보죠. 그런데 요거는 불법 주차 정도보다 더 많은 방해가 됐습니다. 차가 내려가야 되는 한 가운데 딱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불법 주차보다는 조금 더 잘못이 크겠죠. 이 차 잘못 약 20% 정도로 보입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예, 안전벨트를 매서 일단은 뭐 살아나서 그냥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나무를 들이받은 건가요?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저도 그냥 반사적으로 확 틀게 된 거죠.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3차로 쪽으로 꺾고 들어왔습니다. 그 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핸들을 꺾은 건데요. 그 옆에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틀면 안 된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틀어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는 순간에 죽었다 싶었어요. 예. 보통 가로수랑 부딪히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자동차 크게 망가져서 수리비가 2천만 원이나 나왔다는데요. 사고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6대 4 정도 나왔어요. 제가 6이고요. 상대편이 4. 그러니까 뭐 비접촉 사고는 판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죽어야 100% 과실이 되나 좀 황당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60%로 얘기하나요? 갑자기 꺾고 들어온 차를 40?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번 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2차로로 가던 차가 느리게 가니까 3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차는 아직까지 바퀴들이 전부 다 앞을 향하고 있죠.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은 의뢰인의 차가 이 차를 지나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 차가 꺾고 들어올 때 의뢰인 차와의 거리는 10m가 될까 말까. 앞차는 저 오른쪽으로 빠지는 새길이 있네요. 저 길로 가기 위해서 지나치다가 아니다 싶어서 급히 트는 거예요. 의뢰인 차가 일부 과속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시속 70 내지 80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10m 앞에서 멈추면서 갑자기 들어오면 그 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잡으려 하는 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0.5초도 안 돼서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혔을 때는 100대 0이죠. 부딪히지 않았어도 부딪히는 것과 겨우 피하는 것 찰나의 순간 평가는 똑같습니다. 비록 이 차랑 부딪히지 않고 오른쪽으로 틀면서 나무랑 크게 부딪힌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런데 나는 지나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트럭이 멈추지 않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바로 그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 들어오자마자 붕 하고 달려나가다가 중앙선 근처 1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가 크게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덤프트럭이 신호위반한 차고니까 100%다 물어달라라고 주장했고요. 덤프트럭의 보험사는 무슨 소리냐, 여기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인데 왜 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를 타고 건넜느냐, 너도 잘못했다, 둘 다 똑같다, 50대 50이라고 버텼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몇 대 몇으로 판결했을까요? 도로를 횡단한 오토바이의 잘못, 신호 위반한 자동차의 잘못, 과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내려서 끌고 가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사고 당했다 그러면 신호 위반한 쪽이 100% 잘못한 건데요. 그건 타고 갔어요. 이건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 대 차 사고예요. 신호 위반한 쪽이 더 많이 잘못됐지만은 오토바이도 타고 건넌다 하더라도 봐야죠. 차가 멈추는 거 보고 가야 되죠. 법원에서는 신호 위반한 쪽이 잘못했지만은 오토바이도 붕 튀어나온 것이 잘못이라 했고요. 자동차 70, 오토바이 30으로 판결했습니다. 만일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사고 당했으면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늦지요. 하지만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빠르지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자전거 역시 10으로 봅니다. 신호 위반한 자동차 90, 자전거 10. 보행자가 천천히 건너가는데 사고 당했으면 보행자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100대 0인데요. 녹색불이 켜지면 막 뛰어가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록 보행자 신호라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다가 사고 당한 점에 대해서 보행자 과실 5%로 평가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통근버스 기사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간 출근자들을 태우고 회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된 상황이죠? 갑자기 이제 앞차가 정지를 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사고가 크게 났네요. 근데 앞차 왜 갑자기 멈춘 거죠? 알고 보니 역주행차가 앞에서 갑자기 서버리니까 아, 저기 저 첫 번째 차량이 역주행차였군요.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버스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2차로 앞에 가고 있던 차가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로 틀었는데요. 역주행해 오던 차 때문에 버스 앞에 승용차가 갑자기 멈춘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승용차와 역주행차가 먼저 부딪힌 건지 아니면 부딪히기 직전에 멈췄는데 버스가 들이받은 것인지는 명확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역주행 차량, 이 늦은 밤에 왜 거꾸로 달려온 건가요? 음주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아무런 깜깜한 도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쪽으로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하, 역주행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군요. 버스가 크게 망가졌는데요. 이 버스가 망가진 것보다 더 문제는 버스 운전자분께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추돌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60, 그쪽이 40인데 벌점이 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11분이 타고 계셨고 앞에 차량에 2명, 옆 차량에 2명에서 총 15명에 115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점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가 급하게 차로 변경한 그런 잘못이 있고요. 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가지 못한 잘못. 그러나 역주행이 훨씬 더 잘못한 거죠. 그것도 음주까지.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봐서 과실 비율은 역주행한 차가 70, 버스가 30 정도로 보이는데요.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두 차를 비교했을 때 역주행차
원인 제공한 차가 가해 차량이죠. 차 대 차 사고일 때는 벌점을 부과할 때는 더 많이 잘못한 차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2주 진단은 5점, 3주 진단은 15점. 여러 명이다 보니까 115점 벌점이 됐는데요. 그것은 버스 운전자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고 역주행한 차한테 부과되는 것이 옳았을 사고로 보여집니다. 예측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